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서울 강남 한복판 서초구 서초동. 퇴근을 준비하던 시간, 지축이 흔들렸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 있던 사람들은 땅이 울리는 진동을 느꼈습니다. 주변 빌딩의 창문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단 20초 만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는 5,000명이 넘는 고객과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날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TV와 라디오, 신문 일면은 삼풍 붕괴 참사로 뒤덮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탐욕과 무책임이 만든 인재였죠. 여러분은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그날 어디서 이 뉴스를 들으셨습니까? 사건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은 1990년에 완공된 지상 5층, 지하 4층 규모의 대형 건물이었습니다. 강남의 랜드마크였고 하루 4만 명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붕괴 하루 전부터 이상 신호가 계속됐습니다. 기둥에 금이 가고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직원들은 퇴근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말했습니다. 오늘까지만 영업하라. 그리고 다음날 오후 5시 57분 5층 식당가 천장이 쾅 소리와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충격이 연쇄적으로 전달되며 단 20초 만에 건물 전체가 붕괴했습니다. 그 결과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 실종자 6명, 총 1,445명의 인명피해. 당시로선 625전쟁 이후 가장 큰 단일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전까지도 백화점은 영업 중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매출. 고객을 대피시키면 하루 매출 수억 원이 사라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삼풍백화점은 처음부터 부실했습니다. 설계 당시 4층으로 지어질 예정이었지만 이준 회장은 한 층만 더 올려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기둥이 설계보다 얇게 시공되었고 불법 구조 변경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묵은 콘크리트까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는 무게 80톤의 냉각탑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건물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기둥은 건물의 뼈대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이준 회장은 건축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를 동원해 직접 시공을 맡았습니다. 감리자와 시공자가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건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관리 실패였습니다. 결국 삼풍 참사는 부실 공사의 문제가 아니라 무책임한 시스템의 결과였습니다. 그건 1990년대 한국 사회의 단면이었습니다. 빠른 성장, 빨리빨리, 이익 우선. 안전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붕괴 직후 살려주세요 라는 외침이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시민들과 소방대원들은 맨손으로 콘크리트를 걷어냈습니다. 그 중에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도 많았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안에 내 친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멈출 수 없어요. 구조 작업은 17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한여름 현장은 시멘트 냄새와 시신 부패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17일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8세 여직원 박승현 씨. 그녀가 구조대의 손에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17일 동안 물 한 모금 없이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대한민국은 잊지 못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대한민국은 달라졌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되고 안전진단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설계, 감리, 시공이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생겼습니다. 그건 수많은 희생이 남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과연 달라졌을까요?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이태원 압사 사고까지 사건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한 사회. 그때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그날의 교훈을 제대로 배웠을까요?
삼풍백화점 붕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날 무너진 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이었습니다. 그 무너진 책임을 다시 세우는 일. 그건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기억의 힘을 이어갑니다.